좋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샵 3772, 샵 3772로 여러분들께서 정필승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들께 문자가 하나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링크거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정필승의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다양한 어떤 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예, 재밌는 말도 써놓고요. 아무튼 올리니까 시황도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참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그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설득하며 여러분들께 하면 안 되며 이런 거 하셔야 된다 그러며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여기에서 장렬히 전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외치겠습니다. 그 외침은요.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요. 계속 우상향을 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또 하락장이 오게 되고요. 지금 이러한 변동성 시장에서는 또 기준봉 매매가 또 이제 슬그머니 또 저를 뒷받침해주고 여러분들을 또 뒷받침해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아침 매일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말은 안 합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 10분부터 8시 45분 또는 50분까지 제가 아침에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뭐 시황, 미국 시황 보고 나서 오늘 우리나라 시황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또는 오늘은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하십시오. 관망하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좀 많은 좀 공부도 되실 거고요. 참조하실 만한 정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종목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을 보세요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거나 추천하거나 거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제가 좀 논리정연하게 어떤 섹터를 봐야 된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반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저를 막 사칭하는 뭐 그런 분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텔레그램 운영하지 않고요. 저는 카카오톡도 운영하지 않고 오로지 이데일리온에서 방송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무료 방송이랑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막 여러분한테 막 가면 정필승입니다 이러면서 하면 뭐야 하고 끊으시던지 아니면 바로 이데일리온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또 후반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장 대응, 분할 매수. 아까 전에 이제 초반에 주식 엑스레이 정필승은요.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상심이 너무 크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앞에 저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장에 어떻게 내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죠, 결국에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시키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볼게요. 자, 정필승이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준봉. 맞습니다. 정필승 깃발을 날려라 이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준봉 딱 집어넣고 요렇게 기준봉 너 뭐야 저 기준봉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필승의 기준봉 매매 해가지고 고저장단법 그다음 뭐 있어요? 중고장단법 15금 매매법 뭐 있었고 잠수함 기법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오늘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 추종 매매
추세 추종 매매. 그래서 11선, 21선, 41선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대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요. 기준봉입니다. 자, 기준봉의 의미는요. 주가가 역배열로 빠지다가 얘가 갑자기 정배열로 돌아서는 딱 그 추세 전환의 시발점입니다. 시발점. 근데 얘 사이즈가 저는 8%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거래량, 거래 대금이 압도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압도적으로.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와야 돼요. 갑자기 역배열로 빡 빠지다 훅 하고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봉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할 매수하느냐. 이런 거는 거의 테마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비중을 크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기준봉 매매는 비중을 크게 놓고 하면 안 되고 5% 미만으로 한 3%? 요 정도만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걸로 깔짝깔짝 하면 조금씩 수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락장이 지속이 된다.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기준봉은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만 해야 됩니다. 왜냐? 완전 그냥 난리를 치거든요. 그때. 지금도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더 난리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는 이런 걸 말씀 안 드렸죠? 네, 오늘 한번 볼게요. 자,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대 양봉의 종가와 중심가와 시가를 이런 식으로 1대 2대 4로 분할 매수를 한다. 즉 요런 식으로 삼각형이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평단이 대략 이쯤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처럼 오늘 그 반도체 소부장들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분할 매수 잘하셨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익절하고 나올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 구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도 구간을 잘 나눠놓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니까 잘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최종 포지션을 구축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예요. 자, 장대 양봉 발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대로 종가, 중심가, 시가 1대 2대 4로 피라미드처럼 나는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기계적으로 매매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요. 종목명을 지금 거는 한 5개 정도 나올 건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막 날아다니는 종목들이 이상한 종목도 좀 있어서 그냥 저는 이런 거는 설명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시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봤습니다. 기준봉 발생. 기준봉 발생했어요. 자, 그럼 원래는 저는 종가, 중심가, 시가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죠. 얘 시작이 여기였으니까 여기서 한번 샀겠죠. 그죠? 여기서 한번 샀겠죠. 이 지점에서. 그 다음에 여기 중심가에서 한번 샀겠죠.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간 거예요. 아니면 더 들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 기준봉 매매는요. 여러분들께서 저는 수익 구간을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운 좋으면 상한가 먹는 거고요. 보통 수익 구간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8에서 한 10% 정도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시키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뭐 절반 정도 들고 절반 더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 구간에서 전량 익절을 한다든지 이거는 길게 볼 이유가 없고 짧게 그냥 짧게만 본다. 그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예요? 종가, 중심가, 시가. 그럼 여기에서 분할 매수가 다 됐네요. 그리고 나서 얘 평단이 대략 여기로 내려오는데 이게 이렇게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제가 고저장단법, 중고장단법 하잖아요. 내가 이 종목을 놓쳤어. 그랬는데 얘가 빠졌다가 이 시가를 지지를 하고 뭡니까?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줬다. 그럼 이 라인이 사실은 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저장단법, 중고장단법, 잠수함 기법, 이 중심가 위로 얘가 잠수함이네? 너 잠수함이네? 그래서 너 뭐야? 갔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래량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자, 이것도 기준봉이에요. 이것도 기준봉이에요. 얘 뭡니까? 시가 간 게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 직전 고점을 깼죠. 그죠? 이렇게 한번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가, 중심가, 종가, 중심가, 시가까지 나눠놓으면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샀고 밑으로 안 빠졌으니까 평단이 대략 여기니까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한 8% 정도는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며칠 안에. 한 2, 3일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봉으로 뭐 60%, 70% 뭐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은 그런데 저는 이 시장의 변동성에서는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한 8%에서 10% 정도만 수익 내더라도 충분히
예, 이해되시죠? 그렇게 움직인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께 제가 예전에 했던 강의인데요. 항상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들어왔을 때 얘를 하나의 일봉이라고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 이 일봉의 중심가를 잘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시가까지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평단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11월 달부터 3월 전까지는 이 부분도 제가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추세 추종 뭐 여러 가지로 또 말씀을 드렸죠. 기준봉 매매에서 어떻게 된다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동반이 됐던 얘의 이 이 시가부터 여기 이 종가까지를 하나의 이렇게 일봉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눌림목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의 중심과 여기의 시가를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겁니다. 이것도요. 보세요. 자, 여기 기준봉이 발생이 됐는데 얘는 안 내려왔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기다립니다. 기준봉이 또 발생됐어요.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어요. 안 합니다. 그럼 놓쳤겠죠. 얘. 괜찮아요. 안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얘가 내려왔죠, 얘가. 그리고 여기 중심가에도 내려왔어요. 그럼 이렇게 두 번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가까지 얘도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세 번 사면 평단이 대략 여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거래량.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왔느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기준봉이 발생이 됐죠? 그럼 기준봉의 시가에서 뭐 엄청 샀어요. 세 번이나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잖아요. 거래량이 없이 올라간다는 건 페이크일 가능성이 크다. 거래량은 이미 이때 다 터졌어요. 이때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8에서 10, 운 좋으면 15에서 상한가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런 거. 요거는요, 차트에 봤을 때 우리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어떻게 보면 기초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준봉의 중심가, 종가, 시가, 분할 매수, 1대 2대 4.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눌림목. 자,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기준봉이 발생되면 여기서부터 정배열로 돌아가죠. 이 구간에서의 눌림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1선에서 1, 21선에서 2, 41선에서 4. 그래서 1대 2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대 2대 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자, 11선에서 일단 1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병 하나 세워두는 거죠. 그 다음에 21선으로 눌렀어. 2 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이 1억이 있어요. 전체 투자금이. 거기에 이 A라는 종목의 비중 5%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을 이 종목에다가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을 다 넣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을 1대 2대 4로 하면요. 얼마냐면 50만 원. 그 다음에 얼마에 곱해봐요. 100만 원. 그 다음 곱해봐요. 얼마?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합치면 얼마예요? 350이. 그럼 150만 원이 남아요. 이거를 현금으로 보유를 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렇게 간다. 종목 다 넣는 게 아니라 5%, 10%만 하셔라. 지금 시장은. 자, 그래서 VM입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줬는데 자, 보십시오. 최근이에요, 이게. 이 빨간색 선이 11선이에요. 자, 여기 11선, 여기 21선, 그리고 여기 41선이에요.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대략 평단이 31선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평단이 이게 이렇게 간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게 61선인데 61선을 깨고 거래량을 좀 동반해서 빠지는 건 바로 손절해야죠. 잘라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장은 현재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완전 팍 안 잘라내고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이게 종목이 문제고 완전 지금 시장이 하락장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수급적인 부분과 이 수급으로 인해서 코스닥으로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빠지는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내가 좀 더 홀딩할 수가 있겠죠. 자, 테스예요. 자, 테스도요. 여기 11선, 21선, 41선, 61선까지. 근데 61선은 완벽하게 종가로 이탈한다. 그럼 손절이에요. 근데 아니었죠. 그럼 평단이 대략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배열에서 얘들 다 이랬잖아. 이렇게 가고. 그죠? 이러한 눌림목. 그러면서 저점이 뭡니까? 저점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TS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장대 양봉이 생겼죠. 그죠?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되고. 자, 그렇다면 얘도 기준봉으로 매매를 해도 돼요. 중심가, 시가 이렇게 해서 하면 평단이 대략 여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것도 맞고요. 아니면 11선, 21선, 41선 사고 여기에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판단하시면 되고 PSK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11선, 여기서 할게요. 11선, 그다음에 21선, 그다음에 41선. 그럼 평단이 대략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배열을 해라. 정배열의 눌림목 구간이잖아요. 이 저점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K스택. K스택. 자, K스택도 보시면은 여기. 그러면 대충 평단이 여기다. 내가 여기 아래로 빠지면 손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구간한다면 이게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파동을 치면서 올렸다가 가죠. 그죠? 그런데 저점이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절가는 잡아놓고 해야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후반전 이렇게 또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샵 3772, 샵 3772로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필승의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제가 뭐 뉴스, 시황, 그다음에 뭐 우스갯소리, 재밌는 얘기 이런 것도 좀 올려드리고 답답함도 막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많은 또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